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장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벤처스는 국내 초초기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한 이후 저희 패밀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투자자입니다. 저희가 1호 패밀리 왓챠를 시작으로 투자를 한 지 10년 정도 흘렀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성장을 했고 저희 패밀리사 역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당근마켓이라든지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포함한 약 240개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이제 카카오 공동체에 속한 회사예요. 근데 흔히들 오해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다시 정정하고 싶은 거는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 그룹에 속해 있는 CVC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 그룹과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기업이 얼마나 큰 문제를 풀고 있고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팀인지를 보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장이 귀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성장은 결국은 새로운 것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새로운 것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혁신의 허들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조선업과 통신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인허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선택받은 대기업들 위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혁신의 혀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들은 넷플릭스 창업자의 창업 스토리를 담은 한 책에서 봤던 스토리인데요. 그 당시에 넷플릭스의 첫 번째 아이템이 뭐였냐면은 온라인으로 DVD를 빌려볼 수 있는 웹사이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웹사이트라는 거가 굉장히 귀했고 만들기 어려웠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는데 더 놀라웠던 점은 이 웹사이트가 많은 고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서버가 다운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엔지니어 중 한 분이 큰일 났다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컴퓨터 가게에 가서 서버 컴퓨터를 사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를 반문해 보면은 지금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플로우라든지 윅스라든지 같은 웹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고요. 서버의 트래픽이 과부하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AWS에 돈을 더 주면 됩니다. 그렇듯 이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허들들이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세상의 인프라들이 깔리면서 허들이 낮아지고 있고 요새는 두세 명의 창업팀이 하나의 혁신을 이루는데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타트업에서의 혁신이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초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적어요. 흔히들 아이디어를 많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는 저희 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의 우수성, 우월성, 성공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좀 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고 그 다음이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사실 얘기일 것 같은데 가장 떠오르는 회사는 키노라이츠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팀과 시장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팀이 너무 좋았어요. 그 대표님이 컨텐츠의 매니아였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시장 역시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 당시가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OT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컨텐츠 전역에 걸친 밸류체인 역시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었어요. 모든 컨텐츠의 소비 여정이 OTT가 장악을 하게 됐는데 OTT의 경쟁이 점점점 치열해짐에 따라서 컨텐츠의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여정의 가장 앞단을 장악하는 그런 메타 서비스들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부의 반발도 좀 상당히 심했어요.
왜냐면은 초기 투자는 특히 그렇거든요. 누구나 다 저 회사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 회사보다는 좀 논쟁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러한 논쟁들을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심사역의 그 어떤 판단을 믿고 지지해 줄 만한 저희의 슈퍼패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도 무릅쓰고 이제 슈퍼패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금까지 굉장히 저의 기대 이상으로 회사가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카카오 벤처스 내에는 파트너가 3분 계세요. 각 파트너분들은 영역 하나를 맡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거든요. 저희 정신아 대표님은 IT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시고요. 김기중 부사장님은 선행기술 쪽을 보십니다. 그리고 새로 조인하신 김치원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인 걸 봅니다. 이 세 영역이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영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두 분이 조인하시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도 저희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헬스케어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혁신이 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들자면 임상 시험 프로세스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한 JMP메드,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든 RP, 그리고 하이퍼 로컬 원격 진료 및 약 배송을 하는 메디르와 같은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세대의 신대륙은 하나는 가상세계고요. 두 번째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가상세계는 어떤 거냐면은 흔히들 이제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에서 VR을 쓰고 그 겪는 게 가상세계라기보다는 현실의 아이덴티티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활동을 하는 세계를 모두 가상세계라고 정의를 하자면은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뭐 제페토라든지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어떤 뭐 메타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게임과 뭐 여러 가지 뭐 SNS 활동 역시 저는 그 가상세계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세계에 맞는 기술들 그리고 가상세계에 적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곽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상 세계에서 필요한 자산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산을 안전하게 담을 만한 뭐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것들도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우주인데요. 미국의 그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로켓을 재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 어렵지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킴에 따라서 그 우주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느껴져요. 예전에는 킬로그램당 뭐 억대를 줘서 이제 우주에 갔었어야 됐는데, 현재는 뭐 킬로그램당 1,000만 원 수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음에 따라서 우주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단 그래서 우리 인간이 화성에 가나 달에 가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로켓을 굉장히 싼 값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스페이스X가 하는 스타링크와 같이 통신 환경들을 혁신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항공 운송보다 더 빠른 초고속 운송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로켓 시장을 봤을 때 그 우주라는 테마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혁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증가했던 유동성이 피크아웃하면서 회수되는 시점에 벤처 투자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되면서 스타트업이 속하는 성장주 역시 밸류에이션 재조정을 받는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 상장시장, 그 다음에 프리-IPO 시장, 그 시리즈 C, B, A로 넘어오면서 영향을 전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저희 역시 요새와 같은 경기 침체나 그 유동성 회수와 같은 거시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벤처 펀드가 굉장히 특이한 게 8에서 10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은 펀드예요. 특히나 앞에 있는 4에서 5년 정도를 저희가 투자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투자 기간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는 시간으로 전체 경기 사이클의 업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을 해칭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로서 미국 VC 시장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근 40년, 50년 동안의 그 긴 기간 동안 나스닥의 수익률은 굉장히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했는 반면 저희와 같은 벤처 펀드의 수익률은 시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흔히들 저희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빈티지라고 하거든요. 투자를 하는 시기가 좋은 시기인지 나쁜 시기인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초기 투자사들은 투자를 한 이후에 엑시까지는 거의 7년, 길게는 10년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다운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고 그 10년 뒤에 올 그 업사이클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벤처스는 필요한 미래를 앞당기는 것이 창업자라고 믿고 이들이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찾아서 나머지는 채워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그 후드티 역시 코파일럿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창업자가 파일럿이라면 저희는 그 코파일럿이 돼서 옆에서 열심히 돕고 같이 성장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카카오벤처스 패밀리들과 함께 카카오벤처스 마피아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세상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함께 재미있게도 잘 풀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저희는 어떤 이 기업의 현재의 실적과 어떤 아이디어의 완결성 같은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 팀이 어떤 팀이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더 집중하는 팀이기 때문에 카카오벤처스를 만나고 싶은 창업팀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 만나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것 같아요. 카카오벤처스는 창업자의 코파일럿입니다.